안녕하세요. 축구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대1 플러스 케인골 손흥민 85분, 토트넘 브라이튼의 2-1 승리. 2위 점프. 이 정성스러웠던 이동국 은퇴식, 전북이 보여준 품격. 베일 플러스 케인골 손흥민 85분, 토트넘 브라이튼의 2-1 승리. 2위 점프. 베일이 프리미어리그 복귀골을 신고하며 토트넘을 승리로 이끌었다. 손흥민은 선발 출전에 85분을 소화했지만 골을 기록하진 못했다. 토트넘은 2일 한국 시간 새벽 영국 런던의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021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7라운드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과 경기에서 케인의 선제골과 베일의 결승골을 앞세워 2-1 승리를 거뒀다. 손흥민은 이날 선발로 경기에 나서 85분을 소화하며 팀 승리에 일조했다. 토트넘은 이날 승리로 승점 14를 기록하며 리그 2위로 올라섰다.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을 비롯해 최정예 라인업을 꺼내들었다. 최전방에 케인이 나섰고 이선에 손흥민, 은돔벨레, 라멜라가 배치됐다. 호이비에르, 시소코가 중원, 레길론 다이어, 알더웨이럴트, 도어티가 수비를 지킨다. 골키퍼는 요리스. 전반 13분 토트넘이 선제골을 넣었다. 손흥민의 크로스에 이은 혼전 상황에서 수비수가 걷어낸 공을 따내기 위해 케인이 경합을 펼쳤다. 케인은 렐라나에 밀려 넘어졌고 비디오 판독 VAR을 거쳐 토트넘의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케인은 직접 키커로 나서 득점을 올렸다. 전반 20분 손흥민이 전매 특허 중거리 슈팅을 때렸다. 상대 공을 끊어내 빠르게 전진한 후 중앙으로 파고들어 오른발 슈팅을 때렸으나 수비수 발에 걸렸다. 브라이튼 역시 선제골 허용 이후 적극적으로 공격에 임했다. 하지만 최종 마무리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전반은 토트넘이 1-0으로 앞선 채 마무리됐다. 브라이튼은 후반 11분 동점골을 터뜨렸다. 램프티가 크로스의 패스를 받아 슈팅을 때려 물망을 흔들었다. 이전 상황에서 마치가 호이비에르의 공을 빼앗는 과정에 대한 VAR이 이루어졌지만 그대로 득점이 인정됐다. 후반 23분 토트넘이 기회를 잡았다. 라멜라가 기습적인 중거리 슈팅을 때렸으나 골대에 맞고 나왔다. 이후 라멜라는 베일과 교체되어 그라운드를 빠져나갔다. 토트넘은 후반 26분 골대를 때렸다. 코너킥에서 베일의 헤더 패스를 받은 케인이 공을 이어받아 슈팅했지만 골포스트에 맞았다. 후반 28분 토트넘이 다시 앞서갔다. 레길론의 오른발 크로스를 베일이 헤더로 득점을 기록했다. 브라이튼은 이후 경기를 주도하며 기회를 노렸다. 후반 38분 토트넘 문전에서 웰백이 골을 노렸다. 이어진 혼전 상황에서는 베일이 수비에 가담했다. 손흥민은 후반 40분 데이비스와 교체되어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브라이튼은 후반 41분 세트피스로 골을 노렸다. 웹스터가 공격에 가담해 헤더 슈팅을 시도했다. 공이 높이 떠오른 후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했지만 요리스가 무사히 잡아냈다. 추가 시간 6분이 주어졌으나 추가골을 터지지 않았다. 토트넘은 경기를 2-1 승리로 매조지했다. 정성스러웠던 이동국 은퇴식, 전북이 보여준 품격. 다음으로는 허병길 전북현대 대표이사님의 말씀 한마디가 있겠습니다. 전북현대 이동국의 은퇴식에서 장내 아나운서가 이런 말을 하는 순간 무슨 학교나 군대도 아니고 무슨 훈화를 여기에서까지 들어야 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마이크를 이어받은 허병길 대표이사의 말은 놀라웠다. 우리 구단은 살아있는 전설 이동국 선수의 등번호 20번을 영국 알번으로 결정했습니다. 놀란 관중은 탄성을 내뱉었고 이동국도 감격한 표정을 지었다. 사전에 이동국에게도 전달되지 않은 일이 이렇게 은퇴식에서 일어났다. 전북이 보여준 명문 구단의 품격. 1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진 하나원큐 K리그의 2020 전북현대와 대구FC의 리그 최종전은 역사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전북현대가 대구FC를 2-0으로 이기며 K리그 최초의 4년 연속 우승과 최다 우승 8회이라는 금자탑을 쌓았고 전북에서만 12년을 뛴 이동국은 모두의 박수를 받으며 현역 생활을 마무리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경기장을 찾은 1만 관중은 이동국에게 진심을 다해 존경을 박수를 보냈다. 이날 전북현대는 많은 준비를 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직접 전주성을 찾았다. 정의선 회장이 2015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FC 서울과 전북현대의 경기를 지켜본 적은 있지만 전주 월드컵 경기장을 찾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정의선 회장은 전북현대의 우승 도전도 도전이지만
이동국의 은퇴식을 빛내기 위해 직접 경기장을 찾기로 결정했다. 전북은 이동국의 등번호와 이름이 들어간 클래퍼를 관중에게 배포했고 경기장에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이동국 유니폼을 입은 이들이 넘쳐났다. 전북현대는 이동국 은퇴식을 통해 K리그 최고 명문 구단의 품격을 제대로 보여줬다. 코로나19 여파로 육성 응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전설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는 멋졌다. 전북은 선수들이 몸을 풀기 위해 입장할 때 영화 라이언킹의 OST인 서클 오브 라이프 앞부분을 들었다. 흔히야 그랬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다. 이동국의 별명이 라이언킹이라는 점에서 차가 난 노래다. 경기 후 이동국은 내가 늘 휴대폰 벨소리로 쓰는 곡이 몸을 풀 때 흘러나와 울컥했다. 고 말했다. 이동국과 그의 동료들은 이렇게 의미 있는 경기에서의 입장부터 남달랐다. 이동국도 놀란 20번 영구 결번, 깜짝 발표. 전북은 이동국의 등번호인 20번을 상징하는 전반 20분의 전관중이 기립해 2분간 박수를 보내는 이벤트를 펼쳤다. 또한 보통 은퇴식은 하프타임에 치르지만 이동국의 은퇴식은 그 짧은 시간에 다 치를 수 없다고 판단해 아예 경기 종료 후 치르기로 결정했다. 전북의 우승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지만 우승 트로피를 놓치고 맥이 빠진 채 이동국의 은퇴식이 치러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전북은 그럼에도 이동국의 은퇴식을 맨 뒤로 빼놓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물론 이는 대성공이었다. 마치 계획이라도 한 것처럼 전북의 우승과 함께 이동국은 멋진 은퇴식을 치렀다. 전북이 얼마나 이 은퇴식에 공을 들였는지 잘 보이는 행사였다. 이동국이 그라운드 중앙에 서고 동료들이 일렬로 그를 바라보고 서예의를 갖추자 그라운드에는 이동국의 초대형 유니폼이 등장했다. 이 유니폼이 그라운드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 은퇴식을 지켜보던 관중 사이에서는 감탄이 터져 나왔다. 미리 리허설까지 마친 이들은 이동국의 초대형 유니폼을 하프라인까지 들고 와 펄럭였다. 지금까지 K리그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레전드의 성대한 은퇴식은 이렇게 시작됐다. 전북은 이날 8번째 우승을 한 것뿐 아니라 이 은퇴식의 품격을 통해 우승 이상의 가치를 보여줬다.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직접 그라운드로 내려가 이동국에게 감사패를 전달했고 허병길 전북현대 대표이사가 이동국의 유니폼이 담긴 액자를 선물했다. 그러더니 이정표 장내 아나운서는 구디 대표이사의 한마디를 듣겠다고 마이크를 넘겼다. 잘 진행되고 있는 행사에 너무 꼰대스러운 격식을 차리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놀라웠다. 우리 구단은 살아있는 전설 이동국 선수의 등번호 20번을 영구 결번으로 결정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구단 홍보팀 직원이 계좌석에 무언가 프린트된 종이를 돌렸다. 거기에는 이동국의 등번호 20번 영구 결번 소식이 보도자료로 정리돼 있었다. 기자회견장에서 터진 흔하지 않은 박수 세례. 미리 계획된 이벤트였지만 보안을 철저히 해 이동국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팬들은 감탄하며 박수를 보냈고 이동국도 감정이 격해진 모습이었다. 전북현대 이정표 장내 아나운서는 이렇게 외쳤다. 전북현대의 20번은 이제 이동국 선수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동국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후 서포터스 대표가 이동국과 마주해 고마움을 전했고 오랜 친구인 박동혁 충남아산FC 감독도와 꽃다발을 안겼다. 전주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전달했고 완주군 명예군민 감사패까지도 완주군사가 들고 나왔다. 이동국의 자녀들은 걱정 말아요. 그대를 열창했다. 하나하나 짜여진 각본대로 모든 게 이루어진 순간이었다. 이들이 이동국의 은퇴식을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전북은 이렇게 자신들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간 전설을 품격 있게 예우했다. 관중석을 찾은 이들은 경기 도중과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을 만큼 자리를 떠나지 않고 꽉 들어차 있었다. 어느 순간 이들은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이동국에게 화답했다. K리그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꼽는다면 바로 이 순간이었을 것이다. 팀은 우승을 차지하며 K리그의 새로운 페이지를 썼고 이 팀의 상징과도 같은 선수는 안방에 가득 찬 관중 앞에서 은퇴식을 치렀다. K리그 동화에 나올 법한 명장면이다. 경기 종료 후 기자회견장을 꽉 채운 기자들 앞에서 이동국은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 질문이 뜻깊었다. 이 다음에는 이동국 선수를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이동국이 유머러스하게 받아쳤다. 기자님이 계신 곳으로 제가 갈게요. 이동국의 진지한 답변 이후 유쾌한 대답이 이어지며 기자회견이 마무리되고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놀라운 모습이 펼쳐졌다. 기자들이 그에게 박수를 보내기 시작한 것이다. 평소 감정을 숨기는 게 보통인 기자들이 한 선수를 향해 이렇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 건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다.
이동국에 대해 기자들도 진심을 다해 존경을 표했다. K리그의 가치, 이번처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K리그에서 최근 본 가장 멋진 장면을 꼽으라면 바로 이날 경기일 것이다. 전북이 왜 K리그에서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했는지, 최근 들어 4년 연속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는지는 그들이 이동국을 예우하는 모습에서 잘 알 수 있다. 이제 또 다른 누군가도 이동국처럼 전북 유니폼을 입고 이렇게 은퇴하는 순간을 떠올리며 헌신할 것이다. 전북은 이동국을 향한 정성스럽고 품격 있는 은퇴식을 통해 왜 전북이 강한지에 대해 잘 보여줬다. 이동국은 현역 시절 내내 특히 대표팀에 가면 많은 비난을 받는 선수였다. 그리고 2002년에는 월드컵에도 가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42살의 나이에 가장 멋지게 은퇴했다. 최후의 승자라면 승자 아닐까. 이동국의 멋진 은퇴식은 전북뿐 아니라 다른 K리그 팀에도 좋은 자극이 될 것이다. K리그에서도 이런 멋진 은퇴식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걸 전북이 보여줬고, 또 다른 누군가가 훗날 이렇게 아름답게 퇴장하는 모습을 자연스레 떠올려 보게 된다.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시기가 최대한 더 늦춰졌으면 좋겠지만, 언젠간 염기훈이나 박주영, 김광석 같은 선수들도 이렇게 멋지게 현역 생활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동국의 아름다운 은퇴식을 통해 K리그의 품격은 이렇게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모두가 느낀 순간이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를 사랑해. 한국 축구 팬이라면 좋아요를 클릭하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